자,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일이고요. 네,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출석 불러볼게요. 혹부리님, 신난다곰님, 인내와 꿈님, 주은님, 가치나님, 전 100억맘이? 네, 전 100억. 지금은 뭐요? 네, 콩이아빠님, 하늘지기님, 야생호랑이님, 평범한 부자님, 무럭무럭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도 어서 오세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자, 유연한 리치님, 써니쌤님, 어서 오시고요. 형주님, YHL님, 1톤짜리 황금님, 행복한 뜨은기님, 빨강 루시님, 글 먼저 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겁니다. 좋아요는 나중에. 가방 던지는 거 몰라요? 아줌마 자격이 없어. 큰일 났군. 네, 풍림부자님, 주원맘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숙님, 예스님, 오늘 베팅 하셨나 보다고요. 네, 베팅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에서부터 계속 베팅을 하고 있어요. 자, 빨본 가자님, 김수키님, 행복 만땅님, 화수분처럼님, 한일이치님, 별콩님, 주식은 쌀과 빵님, 맞지? 네.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꼭 해낸다님, 좋아요. 이런 필명. 예쁜 하늘님, 해나님, 9시 시작합니다. 서남수님 어서 오세요. 양보레 사탕님, 쿠키님, 이나님, 찐빵님 어서 오세요. 빨강 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긍정무아님, 송혜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즐겨찾기님, 네. 맞아, 유격 적용호자요. 자, 목봉 듭니다. 누구야 이거? 카온님, 솔개님, 천억부자님, 하늘님, 김지선님, 오키님, 해와달님, CM님, 둥천사님, 운명TV님, 별콩님, 네, 외국인들 엄청 사드렸어요. 네. 오, 그래? 네, 장 끝나고, 자식들 내가 한마디 했더니 말이야. 네. 너 막 샀구만. 러블리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최강우통님, 네, 이주현님, 해나님 제가 이름 불러드렸는데, 또 불러드리죠. 해나님. 자, 골든방님, 현지사님, 어서 오시고요. 호랑이님, 대목님, 재훈대디님도 어서 오세요. 현지사님 처음이세요? 네, 잘 오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이제 못 나가. 쉬었다가 다쳤을걸? 네. 서광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수급을 한번 볼까? 네, 어떻게 됐는가? 빠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죠? 외국 놈들이 계속 그런 거 있어. 오씨. 5,400억? 야, 이거 뭐 얼마 산 거야? 8천억을 산 거요? 또라이들 아니야. 네. 장 마감을 사들었네요. 막판이. 와, 5,400억이라니. 아이구야. 누가 판겨, 그러면? 연기금이 같은, 연기금 물량을 그대로 받아 먹었네. 8천억. 네, 8천억 정도 되는 거지. 8천억 넘지. 3,800억. 그러니까 거의 9천억이네. 네, 거의 9천억 정도를 연기금 걸 그냥 그대로 얘네가 외국인이 받아 먹은 거네. 뭐 했지, 그럼? 연기금이? 나는 팔게. 연기금 1조 팔았어요? 네. 또라이 아니야. 네. 그런가? 네. 카카오뱅크 블록딜 오늘 들어갔어요? 아니, 외국인들, 매수로 바뀌었다. 아까만 해도 매도였죠? 어디 보자. 해먹감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럼 별거 아니지. 네. 맞네. 네. 맞네요. 요거 넘어간 거네. 그러면 뭐, 블록딜이면 그냥, 네, 뭐 대단한 거지 했더니 아니네. 그럼 업종별 현황에서만 보자. 금융이 바뀌었겠네요. 그죠? 네, 7천억 순매수로, 네, 기관이 팔아먹고, 이렇게 넘어간. 네, 이거는 뭐 별거 아니네요. 네,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그래서 화학이 매도 1등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네. 아, 금융이 뭐 열심히 파는 것 같더니만. 아니, 그러면 뭐야? 장중에 열심히 팔아먹더니, 장 마감하고 나서 블록딜로 받아 먹으려고 팔아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요? 아닐 텐데. 뭐 이거는 근데 뭐 블록딜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실 블록딜 같은 경우는 대량 물량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걸 받았다라면 이게 블록딜을 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저런 게 있어요. 블록딜을 받으면 내가 매수한 가격대 대비해서 수익이 일단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얼마 받은 거예요? 오늘 블록딜 물량이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였니? 9.9% 선. 9.9%면, 얼마인데, 그래서. 9.9% 할인. 88,000원에서 9.9%. 88,000원에서 9.9%면 얼마인데? 그러니까 얼마냐고. 장난하나. 9.9%에서 일단 소화가 됐다고 하니까, 네, 그랬답니다. 뭐,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88,000원. 가만있어 봐. 그러면 전날 종가가 88,000원에서 9.9%면 요 정도. 8만원 정도에서 했단 얘기네. 네. 8만원 했단 얘기네. 야, 그러면은, 그러네. 네. 지금 이 신규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물량을, 요 멀쩡하게 있다가 대량으로 갖다가, 네, 한 번에 그냥 갖다 던진 거네. 그러면, 야, 돈 좀 벌었겠네, 얘네들도. 아, 장사 잘해. 네, 장사 잘해. 근데 블록딜 하면은 블록딜을 받아간 놈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지만 약간 카카오뱅크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뭐 특별한 네, 수급적인 동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 전체 물량이 순매수로 잡혔다는 거. 네. 그러면 플러스로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낫겠네. 괜찮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고요. 자, 지금 월봉상 상황이 종합주가지수가 7월달 음봉이고요. 8월달 음봉이고 9월달 지금 음봉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음봉이다 양봉이다 딱 결정하기는 어렵겠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꿈님, 천년사랑님, 마음의 풍요님,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안동개미님도 어서 오세요. 담비랑님도 반갑습니다. YAH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최수아님도 반갑습니다. 최선민님도 어서 오세요. 네, 대박이지, 대박이야. 대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이렇게 덩어리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상장하기 전에 투자해놓고 대박을 치는 애들은 물량을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김지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짐마이 네, 황님, 어서오세요. 에스더님도 반갑습니다. 20억 부자 투님, 빗소리님도 어서오세요. 네, 출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이야기는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네, 타이밍. 타이밍 뭐예요? 타이밍. 타이밍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찬스? 찬스는 영어잖아. 찬스도 영어인데, 타이밍은 뭐지? 적절한 시기? 시점? 네. 시점이라고 하나요? 시점, 타이밍? 네. 타이밍은 영어로 뭐요? 타이밍이 영어로 뭐냐? 타이밍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사고 팔기는 매수 매도잖아. 타이밍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거요. 네. 야, 이거 옛날에 뭐라 그랬을까? 적절한 시점.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굶주리님, WHWI님, 어서오세요. 네. 하여튼 뭐 적절한 시점적인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지. 즉, 주식은 왜 타이밍이냐면, 아닐까? 네. 적기? 네. 타점. 시기. 네. 시기. 때. 때. 그 때 좋다. 네. 사우나 간지 오래돼가지고 때를 안 밀어서 내가 타이밍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못 가죠?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사우나만 딱 가더라도 그냥 이거 알았을 텐데. 네, 원래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잠깐 생각이 안 난 거죠. 바이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좋은 시기. 네. 박현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 타이밍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자, 타이밍은 뭐냐면, 왜 주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뭐 나오는 거는 관계가 없겠지만 들어가는 시점은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면 주식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싸게 사라. 그러면
당신이 언제 나오더라도 언제 팔더라도 나는 비싸게 파는 것이 될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싸게 사라. 그러면 당신이 언제 팔더라도 나는 비싸게 파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 말로는 되게 쉬운데 그럼 싸게 사면은 좋지. 네. 싸게 사면 좋아. 싸게 사면 참 좋은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같습니까? 이제 그만요. 알았어. 때맞춤 적기. 알겠어요. 네. 이제 나도 알았어. 네. 네. 아무튼, 네. 그 적기, 적절한 시기. 네. 좋은 때.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주식에서 볼 때는 쌀 때. 네. 뭐 쌀 비팔. 네. 뭐 그러다 뭐 어쨌든. 네. 쌀 때. 개요울님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지. 우리가 또 수준은 좀 높잖아요. 네, 우리 방송이 무슨 방송이요? 고품격, 프리미엄, 네, 증권 방송이잖아요. 네, 절대 우리는 저질로 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도 시총이 작은 거, 쬐깐한 것들은 매매를 안 하잖아. 네. 주식 하다 보면은 쬐깐한 것들 막 튈 때 보이시죠? 막 이게 튀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후다닥 튀면서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나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나 많이 올라갔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200억짜리, 500억짜리, 600억짜리 이런 거 매매해서 수익 나는 거 이거는 자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요 언제든지 타겟팅이 될 수가 있고 나 그렇게 해서 수익 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시세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소형주, 뭐 소형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대형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중형주가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근데 소형주가 올라갈 때 주가가 막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 계좌에 그게 없어. 그렇다고 그거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소형주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튀면 좋지만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중형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떨어질 때 뭔가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들어가면 괜찮은데 소형주는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니지. 저는 1,000억 원대 미만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00억 원대도 사실은 소형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매매를 잘 안 하고요. 보통 한 2,000억, 5,000억, 뭐 그 정도 사이가 이제 저가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7, 8,000억대부터 한 2조 원대까지 중형주, 중대형주,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이제 대형주.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하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라든지 아니면 뭐 테마성 움직임이 없을 때 뭐 그냥 정상적인 시장 이럴 때는요 가끔씩 보시면은 이제 이런 뭐랄까 그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나왔을 때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래요. 1,000억보다 낮은 종목들 뭐 몇백억짜리 또는 1,000억짜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2,000억대고 5,000억대고 6,000억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엄청나게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가격이 왜곡되는 거.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왜곡됐어. 그러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저런 것도 있어요. 나는 금액이 적어. 나는 투자 금액이 뭐 1,000만원, 5,000만원 그 정도 사이 범위야. 그래가지고 나는 큰 종목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소형주로 들어가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절대 아니에요. 나의 투자금과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시총이 작은 기업을 사든 큰 기업을 사든지 간에 이것은 나의 투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소형주 펀드 이런 거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는 막 좋았다 나빴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한 투자를 좀 원하신다라면 수익률을 쫓아갈 게 아니라 흐름을 쫓아가야지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중대형주 위주의 그냥 안정적 포트를 좀 구축하시길 권하고요. 자,
그거는 뭐 일단 네, 번외적인 이야기였고, 지금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8월 말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뛰었어.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오씨 생각보다 너무 많이 뛰는데 너무 많이 오르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잖아요.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갔어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지금 소형주 그 다음에 중소형이라고 했죠. 중소형 중대형 말고 중소형 소형주 이쪽에서 반짝 치고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게 보여주기가 참 좋습니다. 이게요 보여주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칙 치고 들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팔아먹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중소형주, 소형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여주니까 대형주 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다 그랬지. 네. 근데 이것을 누가 노리고 있다 그랬어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라 할까? 이거 세력? 네. 이런 애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대형주를 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실제로 주가가 급락을 한 시점에서 너무나 지금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좀 되는 게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서 대형주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만 먼저 튀어 올라가요. 튀어 올라가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 막 상한가도 나왔지. 네. 상한가도 나오고 막 재료가 있는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30%짜리가 수익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네. 한 40%대, 50%대 있던 것들이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게 지금 150% 올라왔잖아요. 150%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1조짜리예요. 근데 150%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7, 8천억 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전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네, 더 싼 가격이지. 그죠? 이게 4만원대부터 시작했다. 그럼 더 싼 가격이고, 뭐 더 밑에 보면 더 싼 가격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나 좀 등치가 좀 있어. 라고 하는 애들이 약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위메이드는 오늘 팔았어요. 네. 오늘, 어제, 그저께, 어제, 오늘 해서, 오늘은 이제 문자로도 살짝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절반 매도를, 문자로 안 보내드렸구나.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절반 매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50% 정도면은 좀 팔아도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반을 팔았고요. 그다음에 절반 남겨놨어요. 절반 남은 거는 이제 무증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주가 있었으면 50주 팔아가지고 챙겨놓고요. 그 다음에 50주로 무증을 받아서 다시 100주를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지. 공짜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거 말고도 이제 요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무상증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잖아요. 정치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팔지 마요. 이런 것들은 안 팔고 그냥 가셔도 돼요. 물론 100% 넘어가서 원금을 빼내고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건 안 팔아도 돼요. 왜냐면 정치 테마는 대선 흐름과 연결이 되면서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건 지금 2천억 밖에 안 돼요. 네, 이거 살 때만 하더라도 1,000억 원대 전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2,200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요때였으니까, 이게 얼마? 3,500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원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시점에 막 그 소형주도 움직였던 게 이런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한번 튀어요. 튀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걸 보고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이만큼 난 거야. 근데 지금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얘네가 치고 올라가죠. 이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물리겠죠? 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물려요. 왜냐면 저점 대비해서 충분히 올라갔거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낸 애들이 이제 뭔가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개인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뭔가 그 국내 사람들이 어떤 덩어리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제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올려놨어.
주가 올렸는데 나도 팔고 싶잖아요. 나도 팔고 싶으면 일단 올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 따라 들어가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애매한 게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매수해서 빚내갖고 계속 투자했는데 겨우 올라온 게 밑에서부터 얼마큼 올라왔어요? 한 3에서 4%? 지금 수익률 얼마 났지? 한 3% 나왔죠. 제가 삼성전자 매수해서 지금 수익률 한 게 3% 조금 넘나요? 네, 그 정도 나왔어요. 여기 밑에 샀잖아요. 하이닉스랑, 네. 기억 안 나요? 삼성전자 여기서 매수했는데 지금 3% 나왔어요. 플러스 수익이 3%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한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 4% 좀 나왔나? 여기서 얼마에 샀지? 이거는 여기서 사가지고 10만원에 샀나? 10만 500원 10만원 10만 여기 거기 밑에서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뭐 그날은 이제 더 싸게 사신 분도 있고 네 10만원 밑에 사신 분도 있고 해서 이제 주당 한 얼마 좀 한 6천원 벌었으니까 한 6% 올라갔네. 그죠? 한 5, 6% 되는 것 같아요. 그죠? 5에서 6%좀 자 수익 냈다 이거야. 이거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네 이거밖에 안 올라왔어. 근데 조금 이제 중소형주로 볼 수 있는 게 유라테크 같은 경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 쳐봐요. 여기서부터 만원에서부터 얼마까 13,700원 37% 올라왔어요. 네 37%요. 이거는 마이너스 거의 30%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그냥 오 하면서 올라가더니 지금 플러스 훅 넘어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면 이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매수할 기회를 안 줘요. 매수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다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춤하죠. 야, 나 올라왔어! 라고 하고 주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재료나 테마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걸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선제나 이런 것들처럼 재료나 테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올려놓고 나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많이 올라갔다 생각됐을 때, 그럴 때 넘어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당장 피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많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 내가 어디서 진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밑에서 샀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면 이런 것들은요.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저점에서 샀는데 더 내려갔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 아 올해는 그래도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보너스거든요. 물론 이 보너스를 받지 않고 나는 됐습니다. 뭐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원상 복귀되고 그 다음에 나는 보너스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밑에서 치고 올라갈 때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그거야. 자, 주가가 내려갈 땐 다 같이 물렸을 거예요. 그죠? 다 같이 물렸을 거예요. 지금 수익이 이미 많이 난 거, 뭐, 한국선제든, 뭐, 위메이드 같은 거 볼까요? 위메이드 보면, 밑에서부터 샀기 때문에, 예, 밑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요런 거 조정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락할 때도 다 같이 조정을 받은 거죠.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7월달 조정 다 받았죠. 8월달에도 흔들렸지.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네. 이런 종합주가지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어쨌든 다 내려가는 거야. 네? 어쨌건 조정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간 애들은 뭐예요? 저 밑에 사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락 진입을 조금 했다가 시장 영향 받을 땐 다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이걸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못 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상을 너무 쪼주시면 안 돼요. 꿈 이상 당연히 목표는 갖고 있어야 돼. 당연히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저걸만 보면서 따라가게 되시면은 여러분 거가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거든요. 나도 우사인 볼트처럼 막 뛸 거야. 네, 그러면 우사인 볼트 금메달 따는 거 보면 멋있는데 나도 말벅지 갖고 있으니까 뛰어야지. 그러면서 탁그 100m 선에 가고 맨날 동네 운동장 뛰는 거야. 으아 막 뛰어. 여러분들 우사인 볼트가 되겠습니까?
걔든 태생이 달라. 아시겠죠? 네. 태생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뛰는 거야, 그냥 걔네들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야, 그 멋있는데, 너 뛰어야지. 야, 양궁 딱 보니까 나도 양궁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궁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야, 그거 아니지. 근데 이제부터 하면 안 돼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 이후에 더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거꾸라지든, 아니면 횡보를 해서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든, 이거 뭐가 됐든 간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잘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주식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자, 시장이 계좌를 밀어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거? 수익 많이 난 거? 급등하는 거? 이런 걸로 가서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물려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야,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아, 물론 그것도 새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야, 집을 버려! 새 집으로 이사 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나한테 뭐 출혈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럼 집을 버려야 되잖아. 그럼 내가 손실 나 있는 종목을 다 팔고 새 종목으로 이사 가야 돼? 아, 이거 아니에요. 집을 보수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담장을 쌓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홍수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 진단 하지 않아요? 종목 진단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종목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종목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했었던 종목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버리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종목은 이야기하셔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자, 대신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세요. 자, 이게 더 갈 것인가 아닌가? 더 갈 것인가 아닌가? 확신이 있다면 베팅을 하셔야 돼. 네. 확신이 있다면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베팅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샀는데 밀렸어.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20%야. 자, 베팅을 올라가고 있어. 베팅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단가가 쫙 맞춰지겠죠. 그러면 조금만 올라갔을 때 또는 원상복귀가 되었을 때 나는 수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정상적인 추세로 가게 된다면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처음 진입할 때 아, 얘는 정말 좋은 주식이에요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업종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한 주식이 사실 우리가 뭐 결혼한 건 아니잖아. 네. 결혼한 건 아니잖아. 결혼하면은 이제 뭐 한 20년 살다 보면은 이그 막 그런다면서 이그 막 눈을 이렇게 뜨고서 막 네. 근데 주식하고는 결혼하지 않잖아. 연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연애하면은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한다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뻐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잠깐 시련이 온다고 해서 야, 네가 왜 닭다리 2개 다 먹어? 그래갖고 싸워서 헤어질겨? 아니지. 성초치킨은 닭다리가 맛있어서 내가 2개 다 먹었다. 다음에 네가 다 먹어. 뭐 그렇게 싸우다가도 뭐 다시 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닭다리 2개 다 먹었다고 싸우면 되겠어? 그럼 안 되죠. 자, 내가 좋아했었던 주식, 내가 정말 괜찮았다 생각되는 주식, 그 다음에 수급도 막 좋아하죠. 분위기도 좋아하죠. 이런 주식이 떨어졌어. 이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네. 이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좋은 주식이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8,000원이 됐어. 그럼 왜? 문제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우와, 싸다! 더 사고 싶어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을 할 때 생각을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나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케이 좀 더 살 수 있겠네? 돌아서게 되면 더 살 수 있겠네. 떨어지는 순간은 기분이 나쁘고 겁이 날 수 있지. 그렇지만 올라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믿고 있어요? 다시
원상복귀가 될 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 괜찮은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조정 나올 때 팔지 마라 이거야. 팔지 말라고. 어차피 다시 올라온다.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면 좋은데 나에게 돈이 없어. 나는 지금 온통 주식에 몰빵 쳐가지고 돈이 한 개도 없고 내 마음이 콩닥거려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어차피 원상복귀는 되어준다는 얘기지. 나쁜 주식이라면 안 올라오겠죠. 나쁜 주식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알아요. 왜?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 반등 구간이죠. 반등 구간에서는 적어도 횡보 아니면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돼요. 근데 더 떨어져 막. 이러면 나쁜 애예요. 누구 같은 애들? NC 같은 애들. NC 소프트가 이런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주가가 떨어졌는데 반등 조금 야 여기 진짜 이때 시황방송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저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 반등에 속지 마세요. 내가 요 한마디 했습니다. 속지 마세요. 야 그러고 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다 의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쁜 주식이죠. 이거 주식 언제부터 팔으라고 했어요? 여기 95만원부터 팔라고 한 겁니다. NC소프트 하지 말라고. 이것도 욕 많이 먹었지. 리니지를 아느냐. 나 리니지 몰라. 리니지 안 하니까 팔으라고 한 거지. 근데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기서 안 팔더라도 여기선 팔았어야 돼요. 왜냐면 주가 추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상승을 하다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 이 이평선이 모두 다 모이는 시점이야. 이평선 모두 다 모이는. 자, 모든 종목의 조정 국면 한번 살펴보세요. 큰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이평선이 다 끄집어져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상당한 고점이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추세가 바뀌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팔 기회는 많이 줘요. 천하의 삼성전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도 계속 올라가지만 장기 이평선이 꺾이고 나면은 밀려요. 장기 이평선이 꺾이고 나면 다 같이 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은요. 지금은 그럼 삼성전자 뭐예요? 장기 이평선이 꺾인 상태입니까? 안 꺾였습니까? 다 끌고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왜냐면 급락은 우리는 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데 네. 팔 기회를 다 주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을 걸쳐가지고 팔 개월을 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흥분할 때 많이 팔죠. LG화학 이런 것들처럼. 네. 흥분할 때 팔지. 흥분할 때.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부터 팔아요? 100만원대부터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린 거 아닙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때 대비 30%나 빠졌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팔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지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LG화학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답이 없지 사실은. 뭐 팔아야지 뭐. 그렇잖아요. 이건 뭐 그때부터 계속 팔으라고 얘기했던 거고 올라갈 때도 이거 뭐 계속 그랬잖아요. 왜? 분사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100% 넘었던 주식이잖아요. 다 팔았잖아요. 100% 넘었었죠. 다 팔았어요. 왜 다 팔았을까? 이것도 분사를 한대잖아요. 추세가 뭐 어찌 되든 간에 중요하잖아요. 이 분사를 한대잖아.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정유화학으로 남는 거고 분사가 되게 되면 배터리는 다른 쪽으로 가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든 다 파는 거고 SDI는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추세도 아직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괜찮다. 왜 이건 분사할 일도 없고 네. 지가 대장이고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주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지선 때 지켜준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려갔다 또 올라가겠지. 어차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악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분사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악재를 소화해서 땡겨 올리기엔 너무 힘들 거란 이야기죠. SDI는요 다르겠지. 생각해봐요. LG화학에서 지금 새로운 게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하반기 올해 상장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LG화학은 주가가 떨어져 있어.
근데 2차 전지가 관련한 종목들이 막 올라간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어요. 그럼 누가 올라갈 것 같아? LG 화학이 올라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갈까요? 지금이야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장을 안 했으니까 LG 화학이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나중에 상장하고 나면 얘가 올라가지. 여러분은 LG 화학 살 거예요? 야, 그래도 지분을 100%나 갖고 있잖아. LG 화학을 사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SDI는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잡아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이게 내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이 주식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이 그래서 더 사도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매수를 진입을 할 때는 상당히 좀 피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요거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요렇게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했어. 그러면 반등은 일단 무조건 나오거든요. 반등이 나오는데 위쪽에 저항대가 간격을 좀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반등은 나와요. 그런데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이런 것은 대형주에게 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올려놓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자, 주가 가격을 일단 싸게 만들었잖아요. 싸게 만들었는데 내가 뭐 외국인이든 누구든 간에, 야, 이거 뭐 좀 쌀 때 좀 더 샀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식을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달라붙어 있거나 매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안 파는 거야? 왜 안 파는 거야? 나 싸게 사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지? 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급락했으니까 뭐 손절매도나 반대매도 털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버티고 붙잡고 있을까 말이야. 그냥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면서, 네, 절대로 안 팔 거야, 절대 팔지 말랬죠요, 그러면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반등하고 나서 떨어지면요, 여기서 무슨 생각 들까요? 그때 팔걸. 자, 여기가 2차 실현 구간입니다. 그때 팔걸. 왜냐하면 반등, 아직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20%였다가 마이너스 한 7% 정도까지 줄어들었어.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1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팔걸.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다시 20% 가는 거 아니야? 이때의 공포가 다시 내 머릿속으로 침투를 합니다.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지? 그 다음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물량 뺏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약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피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금을 이동시킬 때는 단순하게 공포만 줘서는 안 돼요. 떡도 같이 줘야지. 떡. 무슨 떡을 줘야 돼요? 공포만 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막 공포로 그냥 막 하면 반발심 일어나잖아. 그죠? 반발심 일어나잖아요. 야, 너 나가! 너 팔고 나가. 막 그냥 이래도 안 팔 거야.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도 갖고 있으니까 지도 손해겠지.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에이씨 몰라 안 팔을 거야. 막 내가 죽여 그냥 배째 막 이러고 있으면 뺏을 수 있겠습니까? 못 뺏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바람으로 부는 게 아니라 햇볕으로다가 네, 햇볕 정책 아닙니까? 네, 해를 띄워야지. 해를. 네, 해님. 네. 네가 스스로 나가라. 네. 공포는 주겠지만 네가 스스로 나가라. 자, 너 고생 많았다. 내가 조금 개평 줄 테니까. 왜 도박방에서 개평 주잖아요. 자, 이걸로 갖고 뭐 담배나 사서 피시고, 네, 차비나 하셔. 택시 타고 하셔. 이렇게 해서 내가 100만 원 이러면 5만 원 정도 주잖아. 안 주나? 100만 원 주면 5만 원 주나? 근데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개평 가지고도 전부 다 도박해서 또 다 잃고 걸어간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참 문제요. 깨병 줄 때 그만해야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요만큼 올려줬으니까 나가라, 네가. 네. 그래도 안 나갈 거야? 자기가 스스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은 필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딱 놓고 봤을 때 하반기에 누가 더 유리하냐? 하반기에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물론
대형주와 중소형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죠. 각자의 어떤 맞는 재료나 각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걸 맞춰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LG 배터리는 올해 안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 뭐 9월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좀 미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상장할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뭐 오늘 뭐 대형주가 가야 해, 중소형주 가야 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도 내려갈 주식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나눈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굳이 따져본다라면 하반기에는 대형주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는 대체적으로 내년 연말에 대한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안이 보통 지금도 뭐 진행이 됐지만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 대선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뭐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간 실적 이런 것들 나올 때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죠. 물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실적 나쁜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실적의 규모나 성장성에 대한 규모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나 기관들의 매수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얘네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얘네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주가 다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네, 제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 놓은 상태지만 얘네들이 다 그냥 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꼭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바닥입니까?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황상에서 본다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대형주들이, 배당주들이 움직인다라면 거의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들 일단 잡고 갔을 때, 자, 그러면 이 물량을 내가 뺏어야 되겠어. 당근은 뭘로 줘야 돼요? 중소형주로 가야 되겠지. 네? 중소형주로 가야 돼요. 당근을 중소형주 줘야 돼요. 중소형주 주려면 대형주에 있는 개인들이 이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대형 넘어가려면 지금 대형주 더럽네. 그동안 고생한 거 열받네. 근데 쟤네들 저게 잘 가네. 내 거 팔고 절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 만들어져야 되죠. 온도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확실히 느꼈죠. 저도 중소형주로 거의 지금 포트폴리오 구축되어 있어요. 왜냐면 작년 연말에 쭉 치고 올라갈 때 대형주를 갖고 있다가 수익 나기 시작하면 다 중소형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조정받을 때 우리는 중소형주로 그래도 따뜻하게 잘 버텼어요. 지금은 대형주로 다시 조금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뭐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씩 바꿔갈 생각이에요. 대형주 위주로. 이런 정도 힌트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되겠죠. 대형주 위주 조금씩 포트를 가져갈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치고 올라갈 때 털어주면 돼. 자, 뭐 지금 손실이 많이 났는데요? 손실이 많이 났으면 중소형주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라테크 이런 것들 보시면 마이너스 30% 가까이 났던 게 지금 플러스 국면 뭐 확 넘어갔거든요. 플러스 한 10%? 10% 정도까지 올라갔었나? 하여튼 뭐 그래요. 확 치고 올라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안 올라가는, 급하게 올라간 애들은 지가 알아서 원상복귀, 원금 회복 될 거고요.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춰주면 지가 치고 올라가서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라는 얘기.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면 개인들이 들어와주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어디서 자금이 나올까? 개인들이 땅 파서 돈 만들어낼까요? 마늘밭 파가지고 야 이번에 코스닥 사야 되니까 마늘밭 좀 파봐. 그래갖고 막 한 20억 꺼내가지고 주식 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개인들 자금은 굉장히 많지만 개인들의 숫자가 많은 거지 개개인의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 주식에 꽉 들어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개인들 자금은 거의 대형주한테 있어요.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개인들 자금이 무조건 빠져야 돼요. 대형주 팔아서 가야 되겠죠. 그걸 누가 받을까? 얘네들이 받겠지.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 팔아서 대형주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알아야지 돼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손실난 종목이 회복이 되는 것도 중소형주 더 빠르게요. 네, 대형주도 손실난 부분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대형주 손실이 뭐 회복이 크게 된 거 봤어요? 대형주들? 현대차 회복 크게 됐나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미니까 그거는 좀 빼고 뭐 현대차 회복이 뭐가 됐어? LG와 이런 거 더 떨어졌지. 뭐 시총 상위권 한번 봐봐요. 없어. 회복된 거. 대신에 중소형주들은 바짝바짝 튀잖아요. 포스코. 그래, 철강은 조금 올라간 거야. 근데 얘는 빠진 거에 비해서 지금 원상폭기. 요거는 그래도 빨리 올라갔다. 그죠? 네. 빨리 올라갔네요. 철강 섹터가 좀 괜찮은가 봐요. 근데 아직은, 네.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대형주의 시대가 오게 되면 분명히 포지셔닝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에 천천히 움직여요. 워낙에 천천히, 정말 티 안 나게 슬금슬금 갈 겁니다.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살감살 티 안 나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령같이 움직여요. 예전에 우리 단풍이랑 산책 갔는데 여기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길고양이가. 근데 단풍이가 얘를 보고 막 개하고 고양이는 확실히 성격이 다른가 봐. 고양이는 딱 이러고 있어요. 딱 오기만 해 핥힐 거야. 근데 이 철 모르는 우리 단풍이는요, 그냥 막 이리 가서 멍멍멍, 저리 가서 멍멍멍, 막 미친 듯이 지저대면서 막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고양이가, 얘는 지금 이 단풍이는 뒤에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덤비지 못하는 거야. 예. 고양이가 에이 저 하루 강아지 같은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확 하고 싶은데, 네, 뒤에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덤비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뒤로 싹 가. 근데 내가 얘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걸 못 봤어. 근데 애가 몸이 사라져. 점점 사라지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움직여. 아주 살살 티 안 나게. 자금은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급락 이후에 마음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에서 계단풍이라고 부르죠. 계단풍. 아, 이제 너무 지랄 맞아. 뭐 밥만 먹고 나면 막 뛰어요. 막 와다다다다 무다다다 디다다다 막 그러면서 뭐 엄청 뛰는데, 쟤는 내가 가끔씩 저거 미쳤나 이제 생각이 들 정도야.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막. 네. 우리 집사람이 지었죠. 네. 우리 와이프가 이름을 지었어요. 가을에 우리 집에 왔거든요. 6월생이에요. 6월생이라 9월에 왔어요. 우리 집에. 온지 이제 오래됐네. 네, 6월생이라 9월에 왔는데, 네, 단풍이 막 그때 질라고 할 때, 9월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단풍이 막 질라고 할 때, 그래서 이름을 단풍이로 해라. 근데 남자애죠. 어쨌든. 뭐 아무튼, 자, 지금은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계좌가 내려간 상태에서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하고, 아씨 회복이 왜 안 돼? 막 열받고 있는 상태인데, 중성주가 막 올라가게 되면 열받거든요. 따라가고 싶거든요. 따라가고 싶다고. 가고 싶죠. 근데 이거 내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요. 네. 우리 색깔은 초코색이요. 초코라서, 초코라 하긴 좀 그랬고, 지금은 이제 색깔이 많이 갈색처럼 좀 변하긴 했어요. 옛날에 거의 까만색이었는데, 초콜릿색이었어요. 뭐, 아무튼, 네.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내 거가 아닌 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겠죠? 야, 수익이 많이 났구나.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묘하게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더 갈 것 같아. 지금 100% 나왔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제가 리딩을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든 뭐 지금 제가 그동안 1년여 넘게 리딩하면서 팔아먹은 100% 넘는 종목들 보시면 다 100%대 넘어가면서 시장이 바짝바짝 튈 때, 아니면 종목이 흥분할 때, 그럴 때 매도 사인이 거의 드리거든요.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튀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조금 올라가다가 들어가요. 왜냐면 튈 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막 들어가. 와, 이런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5% 10% 먹고 단다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그때는 추세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한결 같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사지 마. 올라가면 사지 마요. 내려가서 올라올 때 사거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아직 덜 올랐거나,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잘 보시면, 네, 한전도 대형주인데, 한전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래가 느려. 원래가 느리고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한국가스공사나 옛날에 우리 한국가스공사 월급 종목이었었죠. 네,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막 그러면 그게 느긋하게 그냥 계속 갑니다. 근데 이런 뭐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수익은 좀 나 있겠네. 뭐 이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대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형기업 볼 수 있겠지만 꼭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그냥 아 메인 선수가 아니다? 라고 봐야 되나? 후보? 네, 후보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은 뭐 금방 저걸로 생각한 건 아니라서 이게 뭐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원전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다시 지금은 탈원전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원전 얘기 나오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뭐 지난번에 한전 기술이나 이런 것도 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 지금 한전 기술도 그때 보면 깝깝하죠. 네. 두산중공업 이런 것도 보면 깝깝하죠. 네. 원전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다닥 치고 올라갔지만 이럴 때 사면 거의 대부분 다 물려서 정말 네, 기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대형주든 소형주든 관계가 없어요. 많이 튀었다라면 일단 내 거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꿈을 키워요. 희한하지. 희한하지. 나 100% 넘어갔다? 그러면 꿈을 키워요. 나 200% 나왔다? 꿈을 키워요. 근데 여기도 내가 가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가진 주식을 일단 팔아. 네. 내 건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내 건 왜 이렇게 안 됐을까가 아니라 내 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왜 안 됐을까가 아니라 아직 안 된 건데 아직 안 된 걸 팔아.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팔아먹었다 이거야. 지금 만약에 작년 11월 12월 이럴 때 보면 뭐 대형주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 근데 아우 내 건 뭐야. 아우 답답해 짜증나. 그거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에요. 내 거가 아직 아닌 거지. 제대로 된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내 거가 아직 아닌 것일 뿐이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향 추세에 들어간 종목을 내가 매수해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팍 떨어져 가지고 회복도 안 되고 계속 옆으로 기어다녀. 근데 이런 시점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다라든지 만들어진다라든지 한다면 절대로 팔지 마세요. 이건 다 심리적인 부분이야. 물량 다 뺏어가거든요. 니들 죽어라 이거야 그냥. 뭐야 이거. 니들 죽어라. 이래도 안 팔래? 이래도 안 팔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여기선 뭐라 그래요? 얘들아 이거 봐 엄청 올라왔어. 니들도 올라와봐. 좋은 뉴스 막 나오죠. 우와 이만큼 올랐어? 그럼 목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막 10만원, 막 15만원, 막 미친듯이 막 선동하죠. 그만큼 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이미 올라왔다면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또 강조해드린 말씀이지만 이거요. 이 기간을 너무 짧게 보시거나 이 기간에 버티지 못하거나 그러면 주식으로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순탄하게 쭉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쭉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탄하게 가는 길만 나오는 건 아니죠.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또 급등할 수도 있고 또 뭐 급락할 수도 있고 그냥 횡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뭐 엄청나게 빠져서 횡보를 하든 이런 것들은 그냥 과정이거든요. 아 이런 건 내가 다 감수하겠다. 왜 이 주식은 여기 범위가 아니라 저 위에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급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타이밍을 계속 잡을 수 있겠지. 좋은 주식이면 베팅을 하세요. 확신이 있다면 베팅을 하십시오. 괜찮아요.
그게 소형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괜찮습니다. 베팅을 하세요. 제대로 된 포인트가 있더라면. 근데 뭐 HMM도 내가 5만원대부터 매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추세가 꺾일 때는 그냥 사시면 안 돼. 그냥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올라오는 거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이게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개떡 같은 구간이 있었어.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해서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고통이지, 고통. 고통의 사업이야? 네, 주식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 장사를 처음 시작했어. 처음부터 너무 잘 되면 좋겠지. 근데 처음에 다 고전을 합니다. 처음부터 장사 너무너무 잘 돼? 물론 오픈발이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너무 잘 되진 않아요. 다 위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막 그렇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 이럴 때는 뭐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위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와요. 조정도 누구에나 똑같이 옵니다. 그죠? 이 조정에,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피해가 없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관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손실을 확정 짓고 넘어가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급락할 때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급락할 때 안 팔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익으로 이미 넘어간 것도 있고 아직 못 넘어간 것들은 이제 넘어갈까 말까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저항 때 깜빡깜빡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저항 때 깜빡깜빡 하는 애들이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바로 또 넘어가서 정상 추세 그 다음에 반등 치고 넘어간다 이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뭘 하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좀 기다렸다 매수해도 괜찮아. 여기 있는 애들은 매수를 다시 들어가도 괜찮아. 돈이 없으면 안 사도 괜찮아. 왜? 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면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은 뭐만 있으면 돼? 시간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요. 간단한 거거든요. 나는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조정 시점에서 팔지 말으라고. 네. 네. 계양전기하고 현대코퍼레이션도 월급 종목입니다. 걔들은 아직 덜 올라왔나요? 때가 되면 올라가겠지. 근데 월급 종목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이거저거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월급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천주가 아니에요. 네. 추천주가 아닙니다. 추천주가 계양전기 우선주는 아닙니다. 네. 계양전기예요, 그냥. 추천주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제 월급날 제 돈으로 제 계좌에 사는 주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월급 종목이고요. 이 부분을 너 전문가가 계좌에다 실으니까 나도 같이 사볼래. 그러면 사셔도 된다 이 얘기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자유. 리딩은 나가지 않습니다. 리딩을 해줘라. 여기서 언급을 해줘라.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계좌에 집어넣는 것은 빼지를 않아요. 언제 빼느냐? 100% 이상 수익이 날 때. 그때 어떤 분이 댓글에다 이렇게 쓰셨더라. 왜 수익 난 것만 언급하고 그러시나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 네.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매매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대로 따라 하실 수 있으면 그대로 하라는 게 월급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100% 이상 수익이 난다. 또는 100%가 안 나왔지만 한 50%밖에 안 나왔지만 추세가 꺾일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매도를 치거든요. 그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인 매수가 나올 때도 언급을 해드리겠죠. 그거 아니면 그냥 계속 홀딩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수익 난 것만 언급하지? 매도했으니까. 그죠? 매도했으니까. 왜 손실 난 건 언급 안 해? 그냥 홀딩이야. 언급이고 나발이고 간에 홀딩입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월급 종목이야. 내가
이렇게 4년 정도 운영했잖아요. 지금 3년 8개월 우리 아들 계좌 운영했는데 계좌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어. 자, 이거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월급 종목입니다. 절대 월급 종목을 가지고 뭐 월급을 몰빵 쳐야 되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에게 들어가는 주식이고 제 계좌에 들어가는 주식이고 제 노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 때 팔지 않겠다. 더 살려면 더 사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이 물려있으면 나도 물려있는 거야.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물려있으면 나도 물려있는 거야. 하지만 내 계좌는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면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씨, 손실 나는 거 있으면 짜증나. 안 할래. 뭐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잘 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도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월급 종목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다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요. 저는 법을 준수하잖아요. 그래서 선행매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개하고 나서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 7월달, 8월달이었나요? 뭐 그런 거. 더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비싸게 사요. 네. 나는 그냥 막 저걸로 하거든. 비싸게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좌가 수익이 나요. 제가 수익이 났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똑같이만 했다 그러면 저보다 수익이 많이 나셔야겠지. 근데도 월급 종목 손실이 났는데 이런 분들은요. 월급 종목을 통째로 포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몰빵을 쳤거나 아니면 한 2억 개 정도 샀는데 다 떨어졌거나 아니면 7월달 8월달 뭐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샀는데 떨어져 있어. 이거 뭐 어떡하라고. 어쩔 수가 없어. 네. 방법이 없어요. 내가 10개 중에 하나 찍게 했는데 그러면 떨어졌어. 뭐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없어요. 자, 8월 달에 있는 것도 보시면 하이닉스예요. 8월 달에 지난달 거 하이닉스 월급 종목 딱 그때 걸렸어요. 그래서 월급 종목 들어갔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였지. 인터플렉스 이거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때 샀으면은 뭐 돈 이건 뭐 플러스 났지. 그 다음에 SNU인가? 네. SNU냐? 네. 뭐야 이거? SNU 이거지. 뭐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손해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거든. 근데 뭐 예전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현대 엘리베이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도화 엔지니어링 있었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수익이 많이 났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런 것들은 또 없대. 재밌지. 이런 것도 재밌어.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말 안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뭐 계양전기도 저거였고요. 지금 보면 이게 뭐 월급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잘 가다가 떨어진 것들, 이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이럴 때 손실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현대코퍼레이션 수익 났었던 거야.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수익이 났었던 거죠. 근데 뭐 7월달 8월달 떨어진 거 뭐 어떻게? 방법 없어요. 손실이 난 건, 이 장이 떨어지면 손실이 난 거는 나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나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 상관없잖아. 어차피 지금 안 팔 건데. 내가 한두 달 보고 살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리딩 안 하죠. 내 노후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일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저점 지지자. 그럼 괜찮은데? 난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흔들릴까?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나는 손절매도 하면 손절매도 한다 하지만 손절매도는 뭐 지금 어차피 제 월급 종목에서 손절매도는 없어요. 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네. 나중에 뭐 좋은 타이밍 나오면 돈 있을 때 좀 더 사고 막 계속 그래요. 그 뭐 특별한 거 없죠. 오늘 이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한테 산다 해놓고 저도 샀어요. 네. 저도 샀어.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그때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 사서 여기서 다 팔았죠. 다 팔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금을 그대로 놔두세요. 딴 거 사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사갔습니다. 행복한 공간님 제가 다시 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월급 했지. 종목으로 수익 보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미 성투사님 매매법을 너무 나는 다 늦게 그렇게 떨어져도 얘기해드려요. 걱정한대요. 성투사 만세. 너무 착하지 않아? 난 다 말해줘. 행복한 공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살 때, 팔 때,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 나 손실나면 손실 났다. 수익 나면 수익 났다. 진짜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런 거 자체를 속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 그잖아요. 손실 난 거 뒤에 딱 숨겨놓고 수익 난 것만 딱 자랑한다거나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못해, 그런 거, 성격상. 물렸으면 물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물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이 빠졌는데 뭐 나라고 뭐 용가리 통뼈야? 내가 어떻게 안 물리고 견디겠습니까? 나도 물려. 전문가지만 물려요. 야, 전문가면 뭐 수익 종목 받자마자 무조건 수익 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빠질 때 수익 난다. 대부분이 단타의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뭔가 테마를 통해서 갑자기 급등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수익 나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뭐 아니면 기간이 정말 오래 해버렸다. 정말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어차피 계속 올라가 있던 거 막 한 뭐 100% 200% 나와 있던 게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100% 200% 또 돌집하나 했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이 주가 빠질 때는 다 손실이에요. 다 같이 힘들지. 네. 다 같이 힘들기야. 뭐 유료 종목들은 뭐 공개해봤자 어차피 또 다 물려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무서운 자리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성투자가 샀다 해가지고 사신 분이 있겠어요?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무섭잖아. 근데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저런 데서 물려도 괜찮아. 물려봤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신 분들은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네가 해온 부분들 보니까 그래 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나 그러니까 수익 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타이밍이야.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처음 보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무방을 오랫동안 듣고 나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 있는 분들은 주가 빠지니까 무서워. 일단 원금만 회복해. 난 빨리 도망치고 말 거야. 빨리 던져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기회를 본다고. 떨어졌냐? 더 사야겠네. 이 생각 자체가 달라. 생각 자체가 다른다고요. 왜? 이 사람들은 주식을 접근할 때 좀 해보니까 알겠거든. 어차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구나. 나쁜 주식이 아니고 좋은 주식이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럼 쌀 때 사는 것이 유리한 거 아닌가? 그죠? 쌀 때 사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봐요. 제가 롱 패딩을 2년 전에 샀어요. 2년 전에. 재작년 여름에. 2019년 여름에 샀어요. 8월에. 롱 패딩을요. 롱 패딩. 네. 끝물이라서 엄청 싸더만 요즘에 롱 패딩 안 입는다면서 요즘에 또 뭐 입어요? 네? 요즘에 뭐 입지? 그때는 한참 롱패딩 막 유행할 때 그 끝물 되니까 좀 싸졌더라고. 네. 롱패딩은 여름에 샀다고. 근데 무지하게 싸더만 여름에 사고 끝물이니까. 와. 겨울 되니까 입잖아. 좀 기다리지 뭐. 여름에 사놓고 옷장에 걸어놨어요. 저도 지금 이번에도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겨울에 입고 갈 그 겉 외투가 하도 다녀가지고 막 나무에 찢기고 해갖고 버렸어 작년에. 그리고 올 여름에 또 샀어요. 7월에 아주 두꺼운 거 오리털인가 거위털인가 이게 뭐 완전 이게 패딩 뚱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샀어. 엄청 싸. 어차피 입을 거 기다리지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겨울 돼서 살려고 그러면 비싸.
이게 역발상이에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그랬잖아. 주식이 떨어지고 나면 내가 믿을 만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밍크코트 여름에 사요? 그러면 더 싸요. 일단 10,000원이라도 더 싸. 좀 기다리지 뭐. 그렇잖아. 그거 못 기다려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 기다리지?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여름에 사가지고 겨울에 수익 내겠다고 하면 되잖아. 몇 개월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그거 못 기다려. 희한하지. 희한해. 물론 유행이 뒤지는 거 있어. 근데 이게 좀 이제 저처럼 이제 27살 정도 되면 솔직히 뭐 이제 유행에 좀 민감할 때잖아요. 굉장히 민감하다고 뭐 아시죠? 27살 정도면 이제 딱 그 패션 유행 막 이런 거 머리에 신경 많이 쓰고 막 그러잖아. 그럴 때긴 한데 저는 그래도 약간 아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유행 그런 거 별로. 그냥 유행은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네. 유행은 어차피 돌고 도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번 겨울부터 다시 롱패딩이 유행할지 누가 알겠어?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어차피 나는 그냥 따뜻한 거 입으면 되는 거라서 별로 뭐 스타일에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 편이긴 한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발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개떡 같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이걸 팔아버려야 되겠지. 손절해야 되겠죠. 이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손절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주식들은 조정 이후에 딱 보여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약하게라도 나오거나 아니면은 안 올라오더라도 횡보든 나와줘야 돼요. 이러면 그냥 버틸만 하거든. 네. 그런데 떨어지잖아. 그럼 이거는 뭔가 의심을 해야 돼.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래 이거?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떨어져? 이러면 나쁜 놈이지. 그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다시 그 시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뭐 어떡해. 그렇잖아.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어. 기분 나쁜데 뭐 어떡해. 기분 나쁜 거를 뭐 어떡해. 여자친구가 오늘 기분이 나빠. 내가 어떡 할 거야 뭐. 그냥 앞에서 재롱 떨어봤자 귀싸대기밖에 더 맞겠습니까? 꺼져. 그렇지. 그러면 마음만 상하잖아요. 기분 나쁜 건 그냥 기다리세요. 풀리게 돼 있지 뭐. 괜히 풀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방으로 가시란 말이야. 말을 더 하지 말고 딱 각자의 방에 가서 네,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자, 개떡 같은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더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정말로 분석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한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기회야. 기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이밍은 다 달라요. 네, 똑같이 태어난 아이들, 똑같이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다 다르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물론 유전자의 힘도 있겠습니다만, 네, 발육 상태는 다 달라.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매월 10일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금요일이라 13일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9일날 드리려면은 이게 만기일이 딱 9일이에요. 지금 다음 주. 그래가지고 9일날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쩌면 13일날 네, 월급 종목 드릴 수 있습니다. 네. 13일날 아니면 9일날 저녁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가 월급을 타야지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살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월급을 타야지 월급 종목이 나오겠죠. 네, 그때쯤 9일날 저녁 아니면 13일날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쯤에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일날 하면 좀 늦나? 최대한 9일날 저녁에 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기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기일이면 다음날 하여튼 뭐 한번 볼게요. 네, 월급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래서 아시겠죠? 종목은, 시장은, 계좌는, 투자는 내가 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시기에 대응한 것도 다 달라요. 똑같이 떨어진 주식도 다 달라요. 올라가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놈은 먼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나중에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가는 놈이 더 많이 올라간다 볼 수 없어요. 어릴 때 많이 큰 놈이 나중에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올라가냐 나중에 올라가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죠.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입장료까지야 뭐 그죠? 입장료까지야 뭐. 저는 근데 뭐 늘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뭐 지금이야 뭐 월급 종목으로 에이 그냥 힘들어 뭐 어쩌고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네 돈들 많이 받으시겠죠. 네 많이 버시겠죠. 네 11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저는 월급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저만큼의 수익을 보실 거라 생각해요. 저 이상의 수익을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또 해드리면 2018년도에 우리 아들 계좌를 제가 처음 시작했다고요. 1월 달에요. 2018년 1월 그땐 25일이 1월 25일이 월급날이었어요. 그래서 25일 날 처음 시작했어. 1월 29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아니지 3년이 뭐야?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동안 3년 넘게 깨지지 않았나요? 깨지질 않았어요. 그럼 얼마나 열받았을까? 살 때마다 손실 나니까. 살 때마다 열받겠죠? 지금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아빠 처음에는 관심을 좀 가지다가 계속 손실이니까 너 얼마 어떻게 됐어? 내 계좌 어떻게 됐어? 웃기죠? 지금은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오빠 최고야. 왜냐면 매달 15만원 20만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돈을 버냔 말이야. 언제 뭐 지금 1500 됐어요. 1500 됐어. 이거 단순하게 원금 계산만 해봐요. 15만원씩 3년이에요 15 곱하기 36은 540이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8. 왜냐면 올해부터는 20만원씩 했거든요. 8개월이면 160 더하기 540원. 순삭이 원금만 700이거든. 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생일 축하금 해가지고 뭐 10만원 20만원씩 준 거 뭐 다 더해도 원금 800밖에 더 되겠어? 네. 원금 800이라 칩시다. 그러면 1500 몇 프로야? 네? 몇 프로요? 괜찮잖아. 근데 주식이란 게 그래요. 계속 떨어지다가도 요거 타이밍 한 번만 딱 잘 잡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보상받는 거죠. 이거는 큰 시장이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생입니다. 네. 똑같은 일생이에요. 지금은 계좌 수익률이 이번에 8월달 좀 깨져가지고 네. 이번에 이 8월달, 요 7, 8월달 깨지면서 계좌가 한 20% 정도 주저앉았죠?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는 더 많았어. 네, 수익률이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도 늘 그래요. 월급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예 그냥 노후 계획을 좀 세우시는 분들은요, 마음을 절대로 급하게 먹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을 계속 듣다 보시면 제가 뭐 중간중간에 뭐 어떤 변수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매도에 대한 의견들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따라서 그냥 뭐 수익 많이 났으니까 팝시다 뭐 그런 거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요, 절대 단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단기 종목으로 뭔가 막 하신다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장기고, 중장기 가는 동안에 조정을 만나면 그냥 나는 비를 맞아. 근데 대신 피하죠. 피하지만 어떻게 돼요? 피해를 뭐 우산을 쓰고 가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바지랑 다 젖게 돼 있어. 하지만 온몸에 홀딱 젖는 건 아니잖아요.
우산은 쓰고 있잖아. 그러면 가다 보면 또 마르겠죠. 우위를 입고 있으면 뭔가 찝찝하고 그렇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냥 축축하고 그렇지만 다 젖는 건 아니잖아. 살아있단 말이야. 근데 홀딱 젖어가지고 그냥 감기 걸리고 그냥 해가지고 막 내 폐렴 걸려서 꼬까닥 해버리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니요? 살려는 드린다고. 살려는 드릴게.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이것이 반등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그래요.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해드렸던 말씀은 그거죠. 여러분들이 월급 종목으로 하시든 제 방송을 듣고 방향성을 잡아서 하시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시면 수익을 벌게 되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으실 건 아니잖아요. 네, LIC 난 돈 벌었으니까 나 간다 그러고 가시면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왜 잘 되시면 된 거야. 가서 인터뷰만 잘하시면 돼요. 성투사 때문입니다. 그죠? 아니면 뭐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회원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슈퍼 채팅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나는 그걸 뭐 만족하다 이거지. 그쵸? 근데 막 그냥 막 조급한 마음에 막 그러신 상황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방송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보시고, 어느 성향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급하고 막 그냥 막 맨날 청국장 먹을 때 입천장 홀랑 돼서 막 이 껍데기 까지고 막 이런 분들은요, 일단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셔야 돼요. 조정에서도 그냥, 괜찮아. 믿을 수 있어. 뭔 상관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네. 뭔 상관임? 그죠? 아직도 월급 종목인가요? 라는 얘기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잖아. 네. 월급 종목은 끝까지 월급 종목이지. 왜? 내가 충분히 수익이 나서 팔 때까지. 그럼 그냥 내가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식 투자 별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개겨. 빠지면 개겨. 올라오면 더 사. 대신에 좋은 걸로. 근데 조심하셔야 될 때가 하나씩 있죠. 조심하셔야 될 거. 이 적립식 같은 경우 이럴 때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이 크게 꺾인다거나 아니면 종목이 크게 꺾이는, 장이 꺾이는 건 뭐 큰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종목이 크게 꺾이는 자리들, 이거는 장과 관계없이 조정이 오래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은 꼭 말씀드리죠.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을 잘 피하고 저점에서 물려도 돼. 암만 물려봤자야. 근데 지가 물려봤자 여러분들 뭐 그냥 뭐 그 계좌를 폭파시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이 조금 힘들 뿐이야. 근데 모든 주식을 사도 다 똑같아요. 고점에 사면 안 힘들 것 같아요? 고점에 사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곱하기 한 10배 정도는 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 잡고 또 올라가서 본전 차려야 되거든. 근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 과정 다 끝난 거잖아. 지금 당장 안 가서 답답할 뿐이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밑에서 물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타이밍을 잡으면 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밑에서 산 것들도 조정이 나오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온 애들은 조정이 나오면 떨어졌다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다리는 거, 이런 타이밍,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 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는데 빠져야 될 이유가 없으면 주가는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네. 빠질 이유가 있으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하락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가만 고민해 봐봐요. 뭐가 있죠? 없잖아.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걸 가지고 빠지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가가 빠진 이유가 아니라고 제가 100번 정도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하면 101번째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시점에서는 경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가 막 올라가서 거품론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건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거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뼈가 앙상해서 당장 뭐 피죽도 못 먹고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무슨 놈의 뭐 금리 인상이 뭐 이게 악재가 돼. 거품이 어디 갔어? 거품 한 개도 없어. 비닐에 거품도 안 나. 아, 개거품은 나오고 개거품 너무 못 먹어요. 개거품 네, 쓰러질 수 있겠지. 그런 개거품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빠져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아. 요거 말고는 또 뭐 있어요? 뭐 델타 변이 요즘에 뭔 변이? 뭔 변이 또 일본에 나왔다 그런 얘기. 위드 코로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뭔 변이야 변이는 됐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물러서지면 안 됩니다. 네? 물러서지면 안 됩니다. 수익은 항상 그렇게 나게 되어 있어요. 네. 몇 달을 물려도 될 수도 있고, 북한은 그게 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북한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북한 때문에 주가가 왜 하락해야 되지,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건 악재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어요. 네. 암만 제가 찾아봐도 악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가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시장 자체가 잘 못 가는 장이잖아요. 네. 아유, 괜찮아요. 미사일 한미 훈련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긴 한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타고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괜찮게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면 일단 믿음이 가는 주식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기업들 있잖아요. 꾸준히 성장하는 것. 남양유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 남양유업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경영자들의 어떤 도덕성이 문제되는 이런 것들 하지 마. 네.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전 선물은 하지 않습니다. 선물 옵션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악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는 것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테이퍼링 뒤로 간다. 좋게 생각해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요. 경기가 올라간다. 좋게 생각해요. 장이 좋을 땐 악재도 좋게 얘기하고 호재도 좋게 얘기하고 장이 나쁠 때는 악재는 더 나쁘게 호재는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이죠. 경기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경기가 둔화는 아닙니다. 네. 경영진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서 와 수익 많이 났어요. 여기서 사서 이렇게 수익 났어요. 이거는 운빨인 거지 결코 여러분들이 밑에서 난 남양유업은 줘도 안 삽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선업종은 지금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아나게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HMM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페노션이나 이런 쪽은 괜찮거든요. 지금 물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아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흐름이잖아요. 저도 페노션 수익이 제법 있죠? 근데 이거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엉뚱하게 뛴 거 있죠? 이런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소되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뚱하게 뛰는 것들 있죠? 엉뚱하게 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뭘 보시면 되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해운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요때를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당시에 해운주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들 생일 때 선물은 안 합니다. 생일 적금을 60만원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만원을 띄어갖고 현금을 주고요.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20만원은 주식 사고 30만원은 뭐 적금 통장인가? 뭐지? 뭐 거기 넣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주고 그냥 우리 현금으로 다 끝냅니다. 네. 현금으로 다 끝냅니다. 그게 뭐요? 오너 GSS? 회사 피 사는 게 답이죠. 뭔 소리요, 그게? 난 잘 모르겠네. KSS, 뭐, 그건가? 해운? 이런 거요? 몰라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산다, 판다, 뭐, 답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배터리는요, 저기 있습니다. 네. 아, 그 선물. 굉장히 뒤늦게 나온 얘기네. 네. 선물은 하죠. 배터리는 걔네들이 지금 팔고자 하는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고, 이거는 마감 시황에 다 얘기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배터리 얘기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시황에 배터리 얘기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선물은요, 현금이 최고입니다. 생일 선물 절대 물건 사지 마십시오. 욕만 먹고 그냥 서로 마음들이 상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딱 주고 네게 필요한 거 사라. 그게 최고입니다. 현금이야. 무조건 현금이야. 현금이 최고입니다. 괜히 뭐 가가지고 그냥 뭐 선물 이쁜 거 사가지고 딱 갖다 주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나 이거 있는데 막 그럼 서로 마음 상해요. 야, 씨, 뭐 옷 사주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아야씨, 뭐. 지가 원하는 거 사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각자 생일날은 무조건 현금입니다. 네, 무조건 현금. 그 필요한 거 쓰기. 다 그냥 좋지. 바로 그겁니다. 자, 아무튼 네, 난 좀 잘 알죠. 네, 부자 오빠님은 아빠님이 아니세요. 오빠님이잖아. 부자 오빠잖아. 부자 오빠님이 조금 이제 급이 높죠? 네. 아빠님은 아니세요. 오빠예요. 그냥 오빵. 오빵.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서, 오이씨, 벌써 이렇게 됐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좋은 주식은 어떻게든 다시 올라온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더 사세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자신있게 베팅하세요. 괜찮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더 자신있게 베팅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고 네, 시간, 마음, 타이밍. 그러면 끝입니다. 자, 돈 많이 버시고요. 자, 내일 주말장에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실 거예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 다 잘 되실 겁니다. 선물 옵션은 가두리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거지 같습니다. 네. 상방 쪽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쿼드로플이니까 부담되겠지?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답답한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횡보를 하든, 뭐, 조정을 받든, 올라가든, 뭐, 그건 관계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9월달은, 지금 다음 주 만기일 있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있죠. 그래가지고,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잘 잡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다음 주에 다시 보여드리죠. 우와.